안녕하세요. 진태산입니다. 왜 결혼해야 하죠? 혼자 살면 안 되나요? 스마트폰이 재미없나요? 혼자 있으면 외롭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여자친구랑 놀러 다니는데 부럽지 않으세요? 혼자 있는 게 뭐가 나빠요? 퇴근 후에는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연애를 하면 매일 그녀랑 시간을 보내야 하고 또 그녀의 기분도 달래줘야 하고요. 저는 지금 급하지 않아요. 40살 넘어서 결혼하면 되죠. 그때는 애를 낳지 않아도 되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지금 세상이 원래 이런 분위기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 소주에서 아무것도 안 먹고 안 쓰고 15년을 모아야 집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결혼하려면 요즘 기본적으로 신부에게 주는 결혼 비용만 해도 20만 위안이 넘잖아요. 부모님께서 도와주실 수는 없나요? 어떻게 부모님한테 손을 벌려요? 부모님은 평생 힘들게 사셨는데요. 우리 세대는 스스로 독립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세대는 정말 힘들어요. 돈도 모아야 하고 집도 사야 하니까요. 그냥 40살 넘어서 생각해 보려고요. 지금 집을 산다면 나중에 집을 팔면 현금을 좀 얻을 수 있고 10만 위안 정도라도 생기겠죠. 집을 산다면 대출로 30년은 갚아야 해요. 지금 제가 25살인데 대출 다 갚으면 55살이 되겠죠. 55살에 그 돈을 받아서 뭐 하겠어요? 차라리 지금 집을 안 사는 게 낫죠. 중국 전통관념에서는 30세를 결혼의 문턱으로 삼았지만 이제는 이 문턱을 넘은 후에도 독신으로 지내는 사람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가 비교적 발달한 지역에서는 결혼하지 않은 여성들이 남성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이들 여성은 고학력, 고위직, 고수입을 자랑하며 외부에서는 이들을 골드미스라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남은 여성이라는 의미의 골드미스라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흥미로운 현상 중 하나는 중국에서 결혼하지 않은 중년 남성들은 주로 경제적으로 비교적 낙후된 농촌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2020년 인구조사 데이터에 따르면 농촌 지역의 미혼 남녀 비율은 13대 2에 달합니다. 반면 독신 여성들은 주로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화이트칼라 계층으로 양질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대체로 남성들보다 학력이 높습니다. 일부 골드미스들은 배우자를 찾지 못해 불안해하지만 동시에 맞선 보러 가는 것을 꺼리기도 합니다. 정말로 30살이 되고 나니 나이로 인한 불안감이 모든 여자들에게 얼마나 큰 부담을 주는지 깊이 깨닫게 되었어요. 적어도 결혼 시장에서는 절대적으로 약자라는 걸 느낍니다. 맞선을 보러 가려면 부모님이 먼저 나서셔서 사진을 들고 상대를 만나며 이렇게 말하죠. 우리 딸은 뭐든 다 괜찮은데 다만 30살이에요. 그거 괜찮으시면 시간 잡고 둘이 만나서 얘기 좀 해보세요. 막상 만나면 상대는 꼭 이렇게 물어요. 왜 나이가 많은데도 아직 짝이 없어요? 제가 일 때문에 바빠서 연애할 시간이 없었어요 라고 하면 그들은 보통 제 말을 믿지 않아요. 뭔가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다는 듯 의심하고 속으로는 제가 남자들이랑 실컷 놀다가 이제야 가정을 꾸리려고 짝을 찾는 것은 아닌가? 나보고 뒤처리하라는 건가?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뭐라 말하기도 싫어요. 저한테는 맞선이라는 게 그저 모욕일 뿐이에요. 가기는 싫지만 안 갈 수도 없지요. 30살 여자가 느끼는 불안과 고통을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30세를 넘기고 나면 아무리 여자가 뛰어나더라도 짝을 찾는 일이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90년생으로 올해 35살인데 많은 사람들이 35살까지 결혼하지 못한 이유는 너무 눈이 높아서라고 말하곤 해요. 사실 저는 적당한 시기에 결혼하지 못하면 그 이후로는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걸 느꼈어요. 여러분도 아시나요? 요즘 중매인들이 저에게 소개해주는 사람들 중에는 이혼의 아이가 2명 있는 남자들도 있어요. 저도 이 나이대의 싱글 남성이 정말 적다는 걸 알아요. 설령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보통 더 어린 여성을 선택하려고 하죠. 그래서 짝을 찾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제가 눈이 높은 게 아니라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게 현실이에요. 많은 여성들이 젊었을 때 학업과 커리어에 집중하다 보니 결혼과 연애의 최적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고 난 뒤에야 자신이 더 이상 유리한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려드릴게요. 요즘 맞선은 가지 않아도 돼요. 성공률은 거의 제로입니다.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트집 잡힐 일뿐이에요. 방금도 92년생 여성 석사가 거절당했어요. 그 조건은 정말 대단했죠.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연봉이 약 45만 위안 정도이며 대기업의 중간 관리자입니다. 그 여성은 스스로를 성공했다고 생각하며 이제 인생의 반려자를 찾아야 할 때라고 느꼈습니다. 연말이라 맞선 코너에 나갔어요.
거기서 90년생 남성을 발견했는데 키가 178cm이고 학력도 석사에 연봉은 약 50만 위안 정도였고 심지어 심천에 집도 있었어요. 여성은 자신과 남성이 아주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먼저 남성에게 위챗 추가 요청했어요. 하지만 여성의 진솔한 고백에도 남성이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여성은 놀라며 내 조건도 나쁘지 않은데 왜 저를 고려하지 않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 남성은 나는 95년 이후에 태어난 여성을 찾고 싶어요. 여성의 소득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학력은 전문대 이상이면 됩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남성의 말을 듣고 석사 학력 여성은 깨달았습니다. 그 남성은 단지 그녀의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거절한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집도 있고 차도 있어도 그 남성에게는 자신보다 5살 어린 전문대 졸업자가 더 매력적으로 보였던 겁니다. 나이 많은 남녀가 자신의 조건에 맞는 짝을 찾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방금 맞선을 보고 돌아온 한 여성은 상대 남성에게 크게 화가 난 상태입니다. 그녀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고모의 소개로 맞선을 보게 되었어요. 고모 말로는 남자가 연봉도 높고 집도 차도 있고 부모님도 훌륭하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고모네 집과 가까운 이웃이라 잘 아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원래는 맞선 같은 걸 정말 싫어하지만 부모님의 설득에 못 이겨 퇴근 후 잠깐 만나보기로 했어요. 남자를 처음 만났는데 외모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고모 소개니까 예의를 지켜야겠다고 생각해서 제가 근처 카페에 가서 차라도 마시며 이야기 나눌까요? 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남자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오늘 하루 종일 회사에서 앉아 있었으니 밖에서 산책하며 신선한 공기를 좀 마시는 게 어때요? 이러는 거예요. 대체 뭐야? 이 사람? 멍청한 건가? 아니면 눈치가 없는 건가요? 저도 하루 종일 일하고 퇴근해서 피곤한 상태였고 하필이면 하이힐까지 신고 있었는데요. 결국 큰 길에서 서성이며 1시간을 넘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저녁 시간이 되었길래 저녁이라도 같이 먹을까요? 라고 제안했어요. 발도 너무 아프고 너무 피곤했거든요. 그런데 남자가 근처에 맛있는 음식점이 있어요. 제가 안내할게요 라고 해서 좋아요, 갑시다 라고 했죠. 그런데 도착한 곳을 보고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 사람이 데려간 곳이 패스트푸드점이었거든요. 그리고는 그는 12안짜리 식권을 샀어요. 자기 것도 12안짜리 사고는 제게 12안으로 충분하겠어요? 라고 묻더군요. 저는 충분하다고 말했어요. 정말 그 자리에서 뛰쳐나가고 싶었어요. 그래도 고모 체면도 있으니 참았죠. 충분해요. 제가 다이어트 중이라 많이 못 먹어요 라고 했어요. 음식을 받는 곳에서 그 남자가 먹고 싶은 거 있으면 골라요. 너무 사양하지 말고요 라고 했어요. 12안짜리 식사로 마치 자기가 몇백, 몇천 위안짜리 고급 요리를 대접하는 것처럼 얘기하더라고요. 결국 저는 쭉 한 그릇만 받았고 그 사람이 그거 먹고 배부르겠어요? 라고 또 묻길래 충분해요 라고 대답했어요. 정말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인 걸까요? 저는 빨리 밥 먹고 그 자리를 떠나고 싶기만 했어요. 때로는 여성들이 기회를 제대로 잡지 못해 좋은 인연을 놓치기도 합니다. 이제 33살인 나이 많은 여자분이 아직도 밀당을 하고 있어요. 며칠 전 제가 한 남성과 이 여성의 맞선을 주선했거든요. 그런데 그 남성이 오후에 저를 찾아와서는 이 여성이 저한테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적합한 분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죠. 왜냐하면 그 여성은 저한테 이 남성 괜찮은 것 같아요 라고 피드백을 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남성에게 물어봤어요. 왜 그녀가 당신에게 관심이 없다고 생각해요? 남성이 말하길 제가 메시지를 보내도 답장이 없거나 답장이 와도 한참 있다가 같은 짧은 답만 와요. 그래서 저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그럼 당신들의 채팅 내용을 한번 보여주세요. 남성이 캡처해서 저에게 보내줬어요. 내용을 보니 아침 7시 반에 남성이 메시지를 보냈어요. 날씨 예보 보니까 요 며칠 추워진다던데 옷 따뜻하게 입어요. 그런데 여성이 11시 반에 겨우 한 글자로 음이라고 답했더라고요. 남성이 곧바로 다시 메시지를 보냈어요. 밥 먹었어요? 그런데 여성이 답이 없었어요. 저녁 6시 반쯤 남성이 또 물었어요. 퇴근했어요? 역시 답이 없었죠. 밤 8시 반에 남성이 또 메시지를 보냈어요. 혹시 바쁘신가요? 바쁘시면 제가 방해하지 않을게요. 그러자 여성이 겨우 3글자로 답했어요. 드라마 보고 있어요. 저도 보니까 확실히 여성이 남성에게 별 관심이 없어 보였어요. 그래서 그 여성에게 가서 물어봤어요.
혹시 이 남성한테 관심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세요. 괜히 사람을 붙잡아 두지 말고요. 그랬더니 여성이 말하길 아니요, 이 남자 괜찮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럼 왜 메시지를 반나절씩 안 보거나 답장이 겨우 이런 거예요? 그러자 여성이 말하길 그건 몰라서 그러시는 거죠. 이게 바로 밀당이에요. 정말 화가 나 죽겠더라고요. 중국 민정부가 11월 1일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전국에서 결혼 신고를 한 부부는 총 475만 쌍으로 작년 동기 대비 94만 쌍 감소했습니다. 중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일반 국민의 생활비 부담이 커지고 있어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 계획을 계속해서 미루고 있습니다. 현재 실업자 수는 점점 더 많아지고 있으며 대학 졸업생들은 졸업 후 일자리를 찾기 어렵습니다. 일부는 대학원에 진학했지만 대학원 졸업 후에도 마찬가지로 취업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동안 나이도 점점 많아지고 결혼 정년기가 되었지만 여전히 직업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자친구 있으세요? 없어요. 여자친구를 사귀고 싶으신가요? 아니요. 왜요? 그건 시간과 에너지를 너무 소모하잖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시간과 에너지가 소모되긴 해도 여자친구랑 같이 놀면 좋지 않나요? 저는 별로예요. 여자친구를 사귀면 돈을 써야 하잖아요. 내가 번 돈을 내가 혼자서 천천히 쓸 수 있는데 좋지 않나요? 왜 결혼해서 자식까지 낳아야 하죠? 결혼하면 제가 가난해지잖아요. 그렇죠? 요즘 많은 90년대생들은 4대 포기를 하고 살아요. 결혼도 안 하고 자식도 안 낳고 집도 안 사고 차도 안 사고. 그래서 저는 손에 든 10여만 위안을 천천히 쓰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이 네티즌은 실직 후 아직 일을 찾지 못했으며 결혼을 고려할 시간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그는 먼저 사업에 뛰어들어 돈을 좀 벌고 난 뒤에 결혼을 생각해볼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는 결혼이든 사업이든 무엇이든 쉬운 일은 하나도 없네요. 라며 한탄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1995년생으로 곧 30살이 됩니다. 이 나이에 저는 결혼이나 연애를 생각하지 않고 대신 선전해서 혼자 열심히 일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제 고향인 조산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남자에게 일생에 가장 중요한 일은 사업보다 결혼이다. 먼저 가정을 이루고 그 다음에 사업을 세우라고 조언하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혼은 변수가 많을 수 있지만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은 나에게 더 큰 안정감을 줍니다. 게다가 저는 농촌 출신으로 어머니와 누나를 부양해야 합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여인들을 잘 돌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작년 3월부터 중국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사불청년이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연애하지 않고 결혼하지 않고 집을 사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는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한편 한 네티즌은 주택 대출과 자동차 대출의 부담에 짓눌려 숨조차 쉴 수 없을 만큼 힘든 상황에서 아내와 다툰 뒤 결국 집을 나와버렸다고 합니다. 97년생인 저는 이제 결혼에 대해 완전히 실망했습니다. 솔직히 결혼한 지 겨우 1년 됐는데 이 결혼 생활이 너무 힘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도망치고 싶습니다. 지금 어떤 도시로 가야 할지 고민 중이고 그냥 아무 도시로 가는 기차표를 사서 떠나고 싶습니다. 모든 걸 포기하고 싶어요. 집도 차도 다 필요 없어요. 그냥 혼자 떠돌고 싶습니다. 혹시 저처럼 이런 생각을 하는 남자가 있을까요? 지금 제 마음은 모든 걸 버리고 떠나고 싶을 뿐입니다. 결혼 생활은 너무 지칩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떠오르는 건 집 대출, 자동차 대출, 아이 분유값. 이런 경제적 부담은 그래도 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가면 아내와 싸워야 하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더 힘듭니다. 오늘도 아내와 크게 싸운 뒤 홧김에 아무 준비도 없이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휴대전화 하나만 들고 나왔네요. 한 골드미스는 비록 혼자 살고 있지만 제 삶을 아주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 전혀 단조롭지 않아요. 라고 말합니다. 같은 나이에 결혼한 여성들을 보면 자신에게 쓸 시간이 별로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대부분의 시간은 아이와 가정에 쓰고 시부모와의 관계도 신경 써야 하죠. 만약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으면 삶은 엉망이 되고 매일 불평 속에서 살다 보면 사람이 생기도 없어 보입니다. 결혼한 친구들이 종종 제 삶을 부러워하며 말해요. 너는 매일 하고 싶은 걸 다 하면서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정말 좋겠다고요. 반면 그들은 가정에 얽매여 많은 계획을 세워도 실천하지 못하죠. 물론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결혼이 나쁘고
독신이 좋다는 걸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독신 생활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걸 말하고 싶었어요. 돈은 제가 벌고 밥은 제가 해먹으며 어려운 일이 닥치면 제가 해결해요. 이런 게 제 자신감의 원천이에요. 스스로의 삶을 잘 꾸릴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으니 혼자 살아도 그리 힘들지 않아요. 이번 생은 결혼할 생각이 전혀 없어서 저는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결혼도 연애도 하고 싶지 않고 오직 돈을 벌기 위해 노력할 뿐이에요. 새벽 4시에 일어나 의효 상업도시에 나왔어요. 상품 공급 상황을 보러 가야 했거든요. 마침 명절 준비로 바빠지는 시기라서요. 가장 분주한 장신구 구역에 갔는데 물건들이 정말 저렴하더라고요. 그래도 내년 봄이 성수기라 더 바빠질 것 같아요. 일을 마치고 차를 몰고 항주로 돌아왔습니다. 결혼하지 않으려면 돈이 꼭 필요해요. 모든 걸 스스로 해결해야 하니까요. 저는 지금 자유롭고 제 생활이 어떤지 제 자신은 잘 알고 있어요. 저는 결혼하지 않아서 얻는 장점들을 즐기면서도 그로 인한 단점들도 감수해야 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혼자 사는 삶은 행복하지 않으니까요. 결혼하지 않을 수 있는 자신감은 바로 돈에서 나와요. 저처럼 평생 혼자 살기로 선택했다면 젊었을 때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정말 의지할 곳 없는 외로운 삶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힘들더라도 열심히 일하며 노후를 준비하고 있어요. 집에 돌아와 배가 고파서 간단히 먹었어요. 치킨, 소맥, 기장죽, 그리고 계란볶음 하나 만들어 먹었죠. 이 정도면 충분해요. 저는 지금 자유롭고 편안한 현재의 삶이 정말 좋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